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에 들어서 달라진 귀농촌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인 지원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입니다. 첫째는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 둘째는 귀농인 주택 매입 신축자금인데요. 귀농인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3억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귀농인 주택 매입자금은 7,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지원이라고 하는 건 대출로 의미합니다. 주택 매입자금에는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때 융자를 받게 되면 고정금리는 연 2%로 되어 있는데 달라진 점은 변동금리도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를 할 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금리 적용 방식은 대출 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는 융자 취급 당시에 해당 금융기관의 고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데 매 6개월마다 변동금리를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겠고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텐데 금리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택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 매입자금, 주택 신축자금 관계없이 융자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5년 동안은 이자만 부담하고 6년 차부터 전체 대출금액의 10분의 1씩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과정인데 연 1회씩 금리를 상환하거나 혹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6년 차부터는 금리와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겠죠. 먼저 지원자금 수의 조건입니다. 농업 외 산업의 직종에서 여기서 농업 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을 말합니다. 농업 위의 산업에 종사한 자가 도시지역에서 여기서 도시지역이란 농촌 이외 지역을 말하는데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지역을 말하고 읍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도시지역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즉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면으로 이주를 하셨다 할 경우에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농업 창업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농촌지역에 이주해서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농업 창업자금이나 또는 주택 신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촌 비농업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촌 비농업인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지역에서 사시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고 지금까지 농촌지역, 즉 읍면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농업과 별개의 직종에서 근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퇴임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촌 비농업인으로 인정이 돼서 5년 동안 농업창업자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여야 됩니다. 만 65세 이하여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5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분은 면서 세대주의입니다. 단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융자 제한이었습니다.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 7,500만 원이죠. 이걸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귀농 또는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탁받은 기관이라든가 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이런 기관으로부터 영농교육을 받거나 또는 귀농교육을 받았을 때 이때는 100시간 이상을 수료증으로 입증해야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귀농교육을 받고 한 7년 지났어요. 이 경우에는 5년 이내 수료증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5년 이내만 인정하기 때문에 7년 전에 받은 귀농교육은 여기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있습니다. 농업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이때 전체 이수 시간의 50% 이내에서 인정을 하는데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80시간을 사이버 교육을 받았다 할 경우가 같으면 4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100시간 사이버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도 4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산물 판매 실적이나 가축 종자 필요, 농자재 구입 증명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는 어느 때 만들어지는가요? 농지, 즉 전답입니다. 논이나 밭을 1000평방미터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각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를 산업계로부터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농지원부를 만들고 그 농지원부를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또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농업자금, 창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농업 외 타산업 전업적 상급물자, 즉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 회사를 다닌다는 말이죠. 거기서 상근적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전업이 아니라는 의미죠. 농업의 타산업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고 있으면 역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퇴직자, 올해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지난해 퇴직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농업의 소득에서 제외시킵니다. 올해나 또는 작년도에는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병역 미필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휴학 중인 경우에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것 또는 파산으로 회생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선정 후 대출 기간 내에 미시한 자, 이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대출을 제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창업자금이나 또는 주택자금을 신청을 했어요. 지자체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결과가 농협으로 통지가 됐습니다. 금융기관으로 통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논을 사든 밭을 사든 아니면 집을 짓든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행을 안 했어요. 그냥 기간을 넘겼습니다. 올해 안에 못했습니다. 즉 2월 달에 선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올해 2월 달에 선정을 받았으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다시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지원자금 영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느냐? 주택자금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업창업자 하면 어느 때 융자받느냐? 첫 번째는 경종 분야와 축산 분야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농 기반, 경종이나 축산 분야에서 영농 기반을 만든다든가, 즉 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축사를 절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는 뭐 트랙터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파를 수확을 했는데 그 양파 수확하는 걸 즙을 짜요. 양파 즙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을 한다 할 경우에도 농업창업자금 융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농업창업자금은 구체적으로 경영 분야에 대해서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농지구입자금입니다. 여기서 농지구입자금은 전답을 의미합니다. 밭이나 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온실, 하우스, 버섯재배사. 버섯재배사가 과거에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임산물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초기에 비록 2000 지원정책 초기에는 혼선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명문화가 됐습니다. 용자 대상이 되는 거죠. 저장시설, 저장고를 말하는 거죠. 네. 냉장 저장시설을 설치 및 구입자금 가능하고요. 두 번째, 묘목이나 종군을 구입할 때 부안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 즉 오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묘목을 구입한다 할 경우에도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가 있고, 뭐 고사리 종근을 구입한다 이럴 때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트랙터 90마력 이하, 90마력, 승용 2양기 8조씩, 콤바인 6조씩 이런 경우에는 전체 구입 가격의 50%만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농기계 트랙터 90마력 이상입니다. 그럼 그 이하는 상관없는 것이죠. 관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원에다가 관수시설을 한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안에 또 관수시설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가공하는 기계 포장기라든가 즙을 짜는 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트럭을 의미합니다. 농업용 1톤 트럭, 탑승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하고 농업용 화물차도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가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트럭 1톤, 우리 포토라든가 봉고라든가 이런 트럭들이 있죠. 그 트럭들을 구매하게 되면 면세유가 나옵니다. 물론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분이 1톤 화물트럭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면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면세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이 경우에도 농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 분야입니다. 축사 부지를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사 신축자금, 구입자금, 증축자금, 개보수자금 모두 가능하고, 가축을 최초에 입식할 때, 뭐 염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염소 처음에 입식할 때 모축 100마리를 입식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100마리를 한다, 5천만 원 융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 트랙터 90마리, 승용 2양기 8조씩, 콤바인 6조씩 이상은 구입가격 50% 범위 내로 한다. 다섯 번째, 농업용 화물자동차. 아까 똑같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자금, 폐수처리시설, 특히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시설이라든가 또는 축산시설의 폐수시설, 이런 설치자금도 농업창업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사료 저장시설자금, 기타 축산 기반시설자금, 가축 입식 농기계 구입 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 명의의 농지 등 기반이 있는 경우에 한다. 그러니까 농지는 예를 들어서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농업창업자금은 부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산 금액이 전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가축 입식자금, 농업기계 구입자금, 농업용 화물차 구입자금 전체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창업자금은 용도별 지원이라는 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융자가 되느냐면, 귀농인이, 여기서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농촌지역, 즉 읍면지역으로 이주하고 5년에 경과하지 않은 분이죠. 이분들이 시 또는 군이거나 또는 어떤 지자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해당 귀농귀촌팀에 창업자금 사업 신청을 하는, 용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를 일단 제출된 서류의 하자 여부 등을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이내에 이주 후 5년 이내의 자인지, 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수료증이 빠짐없이 다 첨부되어 있는지, 자, 또 65세 만 창업자금이라면 만 65세 이하인지 이런 여부 등, 또 농정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각 지자체별로 구성된 심의,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분의 융자 신청이 정당한지,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정당한, 적정한 가격인지, 그 다음에 상환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내용이 합리적인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 선정 여부를 지자체 귀농인처팀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지자체는 농협, 즉 금융기관에다가 농업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보받은 농협은 해당 융자 신청, 즉 귀농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담보취득이라든가 이런 모든 채권 확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융자를 기표하게 되는데, 기표된 융자금은 귀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구매일 경우에는 농지를 매도하는 분, 만약에 축사를 건축했다 하면 축사 건축업자, 이분들에게 바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융자 신청 서류에는 농지 매도자 또는 건축업자 등의 예금 계좌 사본이 들어갑니다. 거기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융자가 일어났는데 그 융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달라진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융자 대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고향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선친께서 자꾸 하셔서 상속을 했습니다. 그 농지원부, 즉 상속 선친께서 가지고 계셨던 농지원부도 그대로 이원이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의 이웃에게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전혀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 거죠. 이런 분들, 또 제천 귀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고, 선친께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선친께서 또 농지원부 경세령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상속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융자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상속받거나 이와 같이 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자체 지사가 있죠. 거기에 임대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 임대해서 한 경우에는 용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농고 또는 농대 졸업한 분들은 사실상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아주 과거에는 용자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 7월부터인가요? 아마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40세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농고 농대를 졸업했더라도 40세 이상이 되면 별도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되게 젊은 분들인데 후계 농업인들이 이 후계 농업인인 경우에는 귀농교육을 받지 않아도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대금으로 농업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전기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역시 축산 분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자금의 경우에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 부속 건축물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주택 면적보다 부속 건축물 면적이 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창고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창고이고 2층은 주택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등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이 함께 있는 경우 또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부속 건축물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을 초과하면 주택 구입, 신축, 매입 자금에서 제외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해서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택일하되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매 6개월마다 변동하게 됩니다. 주택자금은 5년 이내에서, 과거에는 5년 이내로 하는데 1회 한해서만 주택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까지. 농업인 창업자금은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창업자금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은 대개의 경우에 1월과 7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2월 달, 8월 달에 취무위원회를 개최해야 해요. 대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년에 2번밖에 신청을 못하는 거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번 했다 하더라도 1년에 2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4회까지, 과거에는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